자, 짐 로저스, 비트코인이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 정부에 위협되지 않는다. 요거는 저랑 개인적인 견해가 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짐 로저스가 하는 얘기가 암호화폐가 정부에 위협이 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달러를 위협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다. 매매가 가능하다. 환매가 가능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위협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 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만 되면은 무조건 가격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10명 중 9명이. 근데 저는 현물 ETF 되면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 GBTC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반감기가 들어설 건데 반감기가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감기를 뭘로 설명을 하냐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준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양이 920개야. 그러면 4월부터는 920개의 절반인 410개로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410개가 아니라 460개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오를 거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만 들어봤을 땐 그럴싸합니다. 왜? 공급이 이전보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 근데 뭐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는 그렇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급량이 아무리 줄더라도 의미 없다. 왜?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되고 난 이후로부터 뭐가 가능하다? 환매가 되기 때문에. 환매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현물 ETF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었던 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미국 증시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 기관들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공급량이 무조건 반으로 줄었대.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올라갈 수 있나요? 수요자가 없어. 원하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굳이 비트코인 투자할 필요가 없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요? 가격 올라갈 수 없죠. 그럼 전제 조건을 빠뜨렸죠. 무조건 반감기가 돼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반감기가 되고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지만 수요가 받쳐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이해되셨나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매가 가능하다는 건 내가 언제든지 매력이 떨어졌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나왔어. 그러면 팔고 그 자산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은 틀린 얘기다. 맞지 않다. 현물 ETF 승인되니까 무조건 가격 뭐 1억 간다, 2억 간다. 이 말도 맞지 않는 거다.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가격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지진부진하고 있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급등 가능성. 분석가 알리. 뭐 비트코인 반감기 맞물려서 에이다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또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이니까 또 기분 또 좋으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블랙록, 피델리티, ETF 각각 1월달 자금 유입 상위 12 ETF에 진입. 보니까 S&P 500 증시에 연동되어 있는 거 1등, 뭐 S&P 500 ETF 2등, 뱅가드 거, 뱅가드 들어와야 되는데,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요거 3등. 그래서 쭉 ETF 순위 중에 8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적 좋다는 거예요. 성적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블랙록 ETF, 뭐 피델리티 ETF, 비트코인 ETF 상품이 다른 ETF 상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주고 있다. 수요도 받쳐주고 굉장히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비트코인 가격을 막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왜? GBTC 유출액이 아직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뭐 지금 둔화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지만 아직도 GBTC 유출액이 높다. 유출액이 높다는 건 그 자금들이 여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유입이 10위권 안에 들었대. 8위. 오케이. 근데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 블랙록 상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GBTC에 있던 자금들도 같이 유입된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게 되겠죠. 자, 부동산, 중국 부동산 진원지, 헝다 미상한 채무 54조 8천억 원.
자, 지금 뭐 헝다 청산명령 얼마 전에 떨어졌고 5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해서 막 중국 뭐 부동산 때문에 무너진다, 전세 금융 위기 온다, 쉽지 않다는 거 계속해서 얘네 위안화 채권으로 돌려막기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교환사채, 헝다 음료, 헝다 자동차 이것들을 계속해서 틀어막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자,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비트코인 ETF 광고 허용 전망, ETF 스토어 대표. 그래서 뭐 메타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ETF 광고 이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안 그래도 요거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에 조금 더 광고가 올라가니까. 근데 구글에서 비트코인 광고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월가에서도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애들 광고 시작했죠. 근데 크게 지금 의미는 없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SNS에서도 이제 간다는 거. 자, 5대 주담대 환승에 2.5조 올려. 전세 대출 이틀간 1,600억. 지금 한국 시장에서 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담대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라는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이렇게 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전세 대출 갈아타기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같이 합쳐져서 조금 대출량이 막 늘어났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디딤돌이라던가 조금 이렇게 뭐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이제 대안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가격과 시간 완벽한 거듭 제곱 함수 관계 2041년도에는 100만에서 1000만 달러 구간 진입 요거는 저도 2040년도 16년도 후에 비트코인 가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이렇게 더 가야겠죠. 이럴 때 우리가 반감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공급량은 줄어드는. 앞으로. 근데 지금 당장 4월 달에 반감기니까 비트코인 가격 폭등할 겁니다. 상승합니다. 요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자, 이복용 금감원장. SEC 위원장 만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 협의할 예정. 이거는 조금 유의미하죠. 만나는 이유가 뭘까? 만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홍콩과 싱가포르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한국과. 읍소? 우리도 하겠다. 해야죠. 현물 ETF.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본도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할 거다. 상품 만들 거다. 라는 말씀 드렸죠. 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뭐 신흥 국가들도 그렇고 나머지 현물 그 비트코인 다루는 국가들이 현물 ETF 상품을 이제 내놓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놓을까? 왜 서둘러서 내놓을까? 왜 지금 이복영 금감원장이 가가지고 비트코인 게리 겐슬러 만나가지고 왜 얘기한다고 하는 걸까? 지금 당장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아예 그 블랙로커 사줄 수 있게끔 열어주면 외환 다 빠져나가죠. 이상의 외환 유출 방지 그렇죠. 그러면 한국도 현물 ETF 만들어야겠죠. 대신 미국이랑 서로 이렇게 해서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만들려면은 비트코인도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현물 ETF 시장을 열어서 얘네들이 가져가고 있죠.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일본, 다른 국가들. 얘는 국가들은 미국한테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유동성적인 측면 때문에. 한국이 현물 ETF 상품을 이제 열어주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유동성이 됐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 반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도 할 수밖에 없죠. 자, 홍콩이 현물 ETF 지금 이제 상품 승인할 예정인데 설 끝나고 미국이랑 SEC 관련해가지고 서로 협의했다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중국인데. 근데 한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은 해야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나러. 그래서 우리도 한국 현물 ETF가 빠른 시간에 열릴 겁니다. 열어주면서 미국 것도 사주고 우리 것도 사고 하면은 굳이 미국 거 외환 반출 안 되게끔 일본도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 페이스북, 인스타,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허용할 듯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요거 하면은 긍정적인 거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FTX 엔트로픽 지분 8% 매각 추진 요거는 조금 매력적이어서 일단 엔트로픽 얘네들이 AI 기업이죠. 챗GPT 다음
두 번째 대가리 AI 기업입니다. 근데 FTX 채권에 얘네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8%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금을 뭐 조달 받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엔트로픽을 지금 비상장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살려고 또 FTX 채권을 막 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예상해야 될 게 뭐냐면 FTX가 갖고 있는 또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하려면 뭐 GBTC가 됐던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던 코인들 물량이 또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네시스 또 법원에 15억 달러였나요? 얼마였지? 이것도 기사 나오는데 제네시스 16억 달러. 자, 지금 보시면 FTX도 요거 매각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제네시스 파산 법원에 16억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신탁자산 매각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죠. 무슨 뜻이다 요거? 적어보니까 사고 싶네요. 근데 저도 사고 싶긴 해요. 엔트로픽은 좀 매력적이라서.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시장에 GBTC 매물이 16억 달러치. 물론 16억 달러 중에 한 2억 달러인가? 요 정도는 알트코인들이랑 막 이것저것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6억 가까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승인 신청하고 받아주면은 시장에 GBTC 매물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 요거는 우리 전후사정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제네시스한 그레이스케일의 자회사가 제네시스고, 이제 뭐 디지털 커런시를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네시스가 무너지면서, 원래는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에 이제 맡겨놓았던 예금이나 얘네들 이제 채권자가 있겠죠?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뭘로 줬냐면, GBTC로 줬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GBTC로. 그럼 GBTC를 당연히 상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네시스가 16억 달러치만큼 GBTC를 시장에 던져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해야겠죠. 그럼 GBTC가 16억 달러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고 우리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자, 빗썸 점유율 40% 넘겼다. 업비트 56%로 후퇴. 1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야, 이거 거래 수수료 무료가 진짜 좀 센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빗썸이 40%까지 넘겼고, 뭐, 일단은 IPO를 해야 되니까, 상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최근에 또 수수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유료화로.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테더 마켓도 열었고 아까 보니까 USDC까지 마켓을 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듣는 얘기도 많고 아는 얘기들이 많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이거 빗썸 IPO 할 때 어떤 거 주식 좀 담아야 되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명절 연휴 앞둔 내 주식 팔까 말까 일단은 이제 설이 이번 주에 있죠. 거래량이 쭉 떨어집니다. 트레이더들도 이제 연휴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국내 증시와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그것도 키포인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파월달 죄송합니다. 3월 미 금리 인하 기대 일축 후에 신중히 접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월달 뷰가 5월달로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 뷰도 미국 2분기가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2분기 금리 인하 시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종료 부케렐레 논란 속 재선 확실시 지금 재선을 했는데 거의 뭐 다시 재임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까지 6명이 좀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치안도 많이 사라졌고 부켈레 대통령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살바도르 근데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 막 페이먼트 시스템에 쓰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요. 얘네들이 뭐 화산 채굴 해가지고 펀드들이나 뭐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로 보는 것과 실제 국민들이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좀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켈레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결과 나올 거고.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